안녕하세요. 화상원재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딸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좀 가혹해서 포기한 사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60년생이었습니다. 남양주 동대문, 보증금 얼마 아니었고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광역시에서 한마음 공동체에서 운영한 유기농 매장을 운영했는데 경험 부족과 상권 미형성으로 운영난이 가중되어서 프랜차이즈 방식이라 인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보고 처분했고요.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채무자는 장애가 있는 시누이들 보고 어깨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배우자도 의료 무역업을 시도해서는 실패하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고요. 딸들 둘이 있습니다. 딸들 둘은 이제 다행히 공무원으로 이제 이 딸들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3,737만원이죠. 현재 채무자의 명의재산은 전북 소재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워낙 금액이 작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은 66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전에 처분한 재산은 2018년 6월에 1억 7천만원을 이제 빌라를 하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무 변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생명, 이건 생활비, 이건 특별하게 문제 안 되죠. 84만원이니까. 결국 이제 그 빌라를 판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빌라를 팔아서 딸의 채무를 변제한 게 좀 편파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 660만원 중 150을 공제하고 500만원은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대신 딸에 대한 부인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1억 7천 중에 세입자 1억 1천 빼고요. 6천 남죠? 신한은행 근여당 3,500, 2,500 남죠? 2,000원으로 500만원 현금 결제 서비스, 2천만원은 큰딸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큰딸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마이너스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를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갚은 거죠. 부친은 90년에 돌아가셨고요. 모친도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제 2번이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2번이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관제인이 과연 딸을 상대로 부인 청구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천 서구 아파트입니다. 1억 7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또 세입자의 보증금 1억 1천만원 갚고요. 매매 대금에 이제 포함시켰고요. 신한은행 근여당 3,500 변제했고 2,500, 500만원 현금 서비스를 변제했고요. 2천만원은 큰딸 채무 변제를 했습니다. 큰딸에게 2015년 12월 10일 총 2,81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녀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진술에 비춰 딸에게 편파 변제로 부인 청구를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사료되어 부인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자의 지급불능 시기가 여기 이제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채무를 보면 대개 이제 그 전에 생겼거든요. 2006년, 2002년, 2016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경매에도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급불능 시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채무는 정상적으로 보고 이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광주은행은 어느 정도 이자는 내고 있었겠죠. 이자. 그래서 딸의 마이너스 통장을 갚은 게 갚은 시점에는 2018년 7월쯤에는 과연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었다. 다소 채무는 조금 있었지만 지급불능은 아니었다. 그래서 부인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런 논리로 인하면 부인 청구를 못하죠. 2018년 집을 팔 시점에 지급불능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론적으로는 채무 초과는 명백하고 그 당시에 어떤 딸을 상대로 화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건 하여튼 딸들을 고려해서 부인 청구를 포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험 해약환급금 500만원만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도 일부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서 부인 청구를 포기한 사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